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수입 시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자, 기타 소득은 우발적 일시적 소득이에요. 보통 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현금주의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 그 밖에 기타 소득이 원칙 조문이 되는 거고,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갑니다. 자, 말은 현금주의라고 하지만 100% 현금주의는 아니에요. 그냥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받은 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용어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로치고 현금주의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 지급이라는 게 반드시 현금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일하고 대가를 받는데 얘가 금을 줄 수도 있죠? 금은 현금이 아니잖아. 선생님, 금은 더 중요한데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금은 현금이 아니니까 지급을 받으면 돼. 그게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이따 보기로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기타 소득이 여러 개를 묶어 놓다 보니까 수입 시기도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산을 팝니다. 자산을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양도 시기라는 게 있고 그게 수입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산 양도의 수입 시기는 언제예요, 도대체? 양도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고. 언제예요? 응? 대가를 준 날. 대가를 여러 번에 나눠서 주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잔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잔금이. 그죠? 잔금 청산. 이게 원칙이에요. 잔금 청산. 등기 등록 중요하지도 않아. 주면 끝이야. 주면. 이게 왜냐, 이거 나중에 설명할 텐데, 우리가 세상에는 10명이 있어요.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치면 좋은 사람이 우리 친구는 한 100명 있어요. 100명.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명 중에 10명? 성악설이네요.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친구 한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40명? 3, 40명? 우리 친구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명? 우리 친구는요? 몇 명? 90명? 우리 친구는요? 5명? 자, 50인 이하로 지금 얘기하신 분들은 가는 상종을 하지 마세요. 상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99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97명? 난 이 정도? 자,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민사상에 내가 돈을 다 줬는데 저쪽이 등기를 안 치면 내가 이 재산을 어디다 팔아 먹을 수도 있어, 사실은. 그쵸? 근데 내가 다 돈 줬어. 그죠? 그 상대방이 저 새끼 돈 안 줬는데도 등기 안 쳤네? 내가 딴 데 팔아 먹어야지. 이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일반적으로. 네가 아파트 10억에 팔았어. 잔금 다 받았어. 근데 저놈이 등기를 안 가져가. 이해하시겠죠? 네 딴 데다 팔아먹을 것 같아? 쫄려서 못해. 해? 못해. 100명 중에 1명이나 그럴까 말까 하는 거야. 구속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럼 돈 주면 등기고 나발이고 내 거야. 보통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제 거라고 바뀌는 순간은 경제적 상식에 비춰보면 돈 주면 끝나는 거야. 돈 주면. 이해하시겠어요? 돈 주면 다 끝난 거지. 그거보다 더 명확한 게 어디 있어. 등기 등록? 그건 민법이고 우리 세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야. 민사에서는 왜 등기등록 형식주의를 얘기하냐면, 민법은 뭐 배우는 거야? 그 한 놈 배우는 거라고. 100명 중에 그 한 놈 새끼 때문에 민사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서로 싸우고. 우리 세법은 99명 세금 내는 거 배우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물론 한 명이 세금 탈루하는 놈이 있으면 그 놈도 배우는 거고. 이건 다른 거란 말이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그러니까 일단 돈 주면은 된 거야. 뭐가 더 필요해. 근데 이제 거래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거야. 돈을 겁나 나눠서 주는 거야. 겁나 나눠서. 할부로 살 수도 있잖아. 핸드폰 할부로 샀어? 지금 그럼 네 핸드폰 네 거야? 아니면 삼성전자 SK텔레콤 거야? 네 거지. 내가 쓰는데 내 거지. 돈 나중에 주기로 했는데 그 정도 약속을 못 지켜? 그걸 가지고 돈 다 들어와야지 양도됐다고 하는 것도 웃긴 거 아니야.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식에 비춰 생각해야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야. 외운 사람은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세법은 다 어려운 문제만 낸단 말이야. 인생 상식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인생 상식이 없는데요? 그게 정답이야.
어쨌든 그게 없어서 힘든 것 뿐이야.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열 터지게 설명하는 게 인생 상식이라고. 이게 세법이라는 게 거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려운 문제를. 그렇잖아? 아까 내가 수업 시간에 사모펀드 그것도 원래 이제 다른 세무사님이 하셨는데 세금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사모펀드는 무조건 건물도 사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인생 상식이 많으면 거래를 쪼개면 된다 이런 거 나오잖아. 그렇죠? 그게 세법을 잘하려면 다른 걸 좀 잘해야지 사실은. 그래야 잘하는 거고. 법인세 진짜 잘하려면 이제 회계감사 온다. 회계사니까 이제 회계감사하면 법인세 훨씬 더 잘해 진짜. 왜냐면 이게 기업을 뚫어져 보거든. 그런 게 좀 많이 도움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평소에 신문도 많이 읽고 뭐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자 이거. 판례 배우는 이유도 그런 거래를 좀 많이 배우는 거야. 어쨌든 보통 사람은 잔금 청산이야. 근데 사용 수익한 대로 네 말대로 사용 수익하는 건 특별한 경우지. 그렇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 보통 이런 경우도 많아. 등록을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계약금 중도금 주고 등기를 먼저 쳐달래. 왜? 나 대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등기가 먼저 있어야지 대출 받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먼저 갔다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또 과세관 입장에서 이게 불명확할 수도 있고 그걸 서로 조율해 놓은 거야 법이. 그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야. 절대적인 건 진짜 둘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세법은 자의성을 배제해야 되니까 룰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룰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야.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기타 소득 중에서도 영업권 등 어떤 권리를 자산을 양도하는 거 역시 있잖아. 그걸 걔를 현금주의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급받는다. 단순히 지급받으면 언제냐 이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1호에 있는 거야. 그런 자산의 양도는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그죠? 자산을 인도한 날일 수도 있어. 왜? 청산 전에 인도할 수도 있거든. 혹은 사용 수익할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날이 되는 겁니다. 이건 경제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계학도 거의 유사한 거야. 회계학은 천박하게 법률을 거의 보지 않거든. 경제만 보거든. 경제적인 현상만. 그렇죠? 원래 그래. 회계학은 경제적인 것만 봐. 그리고 그 경제적인 걸 법에서 가져오지 않고 철학에서 가져온다고 이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뭐지만 IFRS는 나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기 힘들어. 우리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내 상식과 내 철학은 아닌데 우리 문화에도 잘 안 맞고 유럽 애들의 생각하고 다르잖아. 우리하고. 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많이 다른 거야. 어쨌든 간에 완전 레벨이 다른 거야. 그냥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선생님도 이해 안 돼. 이렇게 할 게 아니야.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야. 나 회계감사이기 때문에 많이 회계생 생각 되게 많이 해.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런 거 많은데 anyway 지금 IFRS 수익 기준이 바뀌면서 참고로 이 세법하고 너무 안 맞아.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 회계 처리된 거랑 세무조정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막 너무 피곤해. 지금 할 때 상장사들 세무조정이 너무 피곤해. 진짜.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 또 단서 조항이 있잖아. 대금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엔 대금 지급일로 한다. 단서 조항도 있잖아. 이건 기타 소득 그 권리가 다른 조문하고 많이 달라서 그래. 다른 권리의 양도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시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영어권 분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금 어려워. 왜냐하면 영어권 때문에 그래. 이거 그냥 참고로만 알아.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 별론데 영어권 정산은 보통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게 M&A나 이런 걸 해보면 알아. 내가 이제 넘기고 나서 사는 애도 불안하지 않아? 돈 엄청 주고 웃돈을 주고 사는데 이게 돈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 샀는데. 그래서 1년 단기 순이익에 몇 배 주겠다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 현실에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대금이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그 소득이 확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저작권 양도했는데 뭐 10년 동안 저작권 수입에 안 보란다 뭐 이런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거고 1-2가 우리 이제 많이 보는 거죠. 한번 볼게요. 요건 이제 기본 강의 때부터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는 건데 이제 부동산 계약에서 제일 많은 거죠. 서로 특히 요즘에 엄청 많아. 이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을 때는 서로 계약. 왜냐하면 계약금 물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딴 놈한테 파는 게 더 많이 나오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해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매도인이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 해약합니다. 이거 하지 말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갑입니다. 을이 있고, 자, 을이 먼저 계약금을 줬겠지.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니까 돌 먼저 준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래? 나 이거 너한테 안 팔아. 이런 거죠. 그리고 둘은 손해배상을 예정해 놓은 거야. 위약금이란 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야.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배상금은 뭐야? 그 예정이 없을 때 실제 손해를 서로 합의해서 주기로 하는 게 배상금인 거고. 그래서 위약금 약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약금으로 1억을 받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만하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2억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보통 거래 관행상 계약의 2배를 지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냐? 재산권에 관한 계약 맞죠? 부동산 매매. 그죠? 그리고 실제 지급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죠. 그러면 잘 보면 매수인이 지금 소득이 귀속되는 자였잖아요. 실제 손해는 1억이었죠. 그걸 초과해서 받는 돈이 1억인 거잖아. 그래서 기타 소득은 2억 마이너스 1억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소득 금액이야. 총 수익 금액이 2억이 아니야. 총 수익 금액은 1억인 거야. 자, 여기에는 필요경비, 의제 필요경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실제 경비만 인정하면 됩니다. 실제 경비는 현실에서 조금 나오지. 복비 같은 거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런 것들. 알아서 필요경비 빼면 그게 기타 소득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은 1억이고 기타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 빼고 나서 나오겠지. 두 번째, 자, 원천징수가 가능하냐? 얘가 원천징수. 원천징수 가능한 거지. 왜냐하면 얘가 돈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수입 시기는 언제냐? 자, 이거는 실제 돈을 지급하고 있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득이 발생하는 지급 시기. 그래서 지급한 날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거고, 자, 이제 매도인이 해약하는 경우 봤으니까 매수인 해약을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해약한다. 이번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얘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훅 떨어지는 거야. 그 저거 계약금 포기하더라도 다른 거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먼저 계약금이 나갔을 테고 1억. 근데 포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갑의 돈은 갑의 귀속. 이번엔 얘가 소득자가 되는 거잖아요. 계약금 받았을 때 소득이 있는 게 아니지. 언제 진짜 확정되는 거요? 제가 포기했을 때 확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기타 소득. 실제 손해가 있어요? 없지. 실제 손해는 없어요. 그죠? 물론 저놈한테 다 팔았으면 지금 비싼 값에 판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난 손해가 나잖아. 그에 대한 배상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받은 거 아니야. 그게 1억이죠. 그래서 1억. 1억이 전부 다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거지. 원천징수 가능하냐 이거지. 원천징수. 옛날에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얘가 포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저 중에 2,200은 다시 돌려주세요. 저희 원천징수에서 내야 되니까. 그럼 얘가 뭐랬어요? 꺼지라고 그러겠죠. 지금 뭔 얘기냐. 이해하시겠죠? 현실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요즘 세법 이제 블로그도 많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신고 안 할 테니까 조금만 깎아주세요. 좀만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얘는 화가 이빨이 나 있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그럼 이 사람이 절반 정도는 국세청에 투서 안 하고 절반 정도는 투서해요. 실제로. 얘도 지금 막 화가 나 있어. 그 국세청에 투서하면 얘는 신고 안 했다고 딱 자료가 뜨는 거야. 그래서 얘 저 신고하라고 얘기 나오고 가산세 두들겨 맞고 그러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잘 합의해서 세금을
아니, 자, 어쨌든 원천 증상 안 한다. 세 번째는 수입 시기가 되는 거예요. 수입 시기. 수입 시기는 포기한 때죠. 계약이 얘가 포기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야. 손해배상 예정이 있으면 포기로 바로 확정이 되는 거죠.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계약의 해약이 확정돼야 되겠죠. 확정. 그때가 수입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제가 거기 써놓은 거예요. 지급받은 날 포기해서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까지. 그리고 위약금 전부가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부분. 그러니까 요 표현을 잘 쓰는 게 중요해. 좀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어서 여러 번 설명드린 거예요. 그 표현을 좀 정교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다. 이쪽은. 자, 마지막 이것도 2016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건데 편하게 들어봐. 복잡해 사실은. 둘이 또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하다가 정리하기로 한 거야. 정리하기로 해서 저쪽이 이게 좀 사건이 원래는 되게 복잡해요. 기출 특강 나중에 들으시면은 좀 하는데 갑이 있고 좀 빨리 할게. 뭐 병이 있어. 근데 얘가 이제 여기 돈 주면 요거 받아서 주기로 한 거야. 요거 받아서 이렇게 주기로 했어. 지금 이해하시겠죠? 받아서 돈을 자기가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요거 주기로 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랬는데 이제 약정일에 얘한테 안 준 거야. 못 준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가 직접 가져가. 이렇게 된 거야. 그냥 크게 그림을 보면. 원래는 이렇게 받아서 동업관계 얘도 이제 얘들한테 돈을 받아서 동업관계 청산자금을 주기로 했어. 그런데 약정일에 돈을 지금 못하니까 다시 바꿔준 거야. 이거 직접 받아가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 돈이 예를 들어서 20억이었다면 요 돈은 30억인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20억 주기로 했는데 그날까지 못 주면 30억 채권을 네가 다 가져가라 이런 거지. 내가 30억 받아서 10억 나 갖고 20억 너 줘. 이렇게 줄게 라고 했는데 20억을 못 주게 된 거야. 그러니까 30억 네가 다 가져가라 한 거지. 그러면 차액 10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가져가라고 한 날을 거기 조문 봐봐. 그 지급을 한 날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지급을 한 날. 민사법은 대물변제도 지급이야. 민사법은 대물변제라는 게 현금으로 주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주는 거잖아요. 민사법에 따르면 대물변제도 지급이란 말이야. 근데 세법은 이걸 인정할 거냐라는 거지. 민사법 그대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세법은 현금 아닌데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다른 채권이잖아. 다른 채권. 그리고 얘가 왜 돈을 못 줬어? 그날 못 받았기 때문에 못 준 거 아니야. 얘한테 간다고 이거 100% 받는다 그러면 보장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줬으면 몰라도 확실하지 않다 이거지. 현금 줬으면 소득 맞는데 현금이 아니라 다른 채권 준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냥 적정한 예는 아닌데 요게 두 개가 있어. 요게 100만 원짜리라고 그냥 가정을 해. 그냥 마음속에 가정을 해. 요거 주기로 했어. 요거. 그치? 근데 얘가 그날 못 준대. 그렇다고 그럼 요거 150만 원짜리 요거 가져가라 얘기한 거지. 그러면 이게 똑같은 놈들 아니야. 그 비슷한 놈들 아니야. 진짜 확실한 거 줘야지 하는 거지. 얘가 적절하지 않았어. 얘가 안 돼. 자, 얘가 나한테 돈 주기로 했단 말이야. 나한테 소중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진짜 끝판왕인 거지. 밥을 줬어. 또 다른 거 준 거 아니야. 돈 준 게 아니잖아. 그리고 네가 팔아먹어. 이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럼 소득은 소득이 언젠가에 생기지만 확실한 게 생기면 몰라.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채권을 받는 것은 지급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민사법은 대물변제도 지급이지만 세법은 그걸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언제 귀속되는 거야? 진짜 현금 받아갔을 때. 이런 거는 귀속됐다고 나 볼 것 같아. 얘가 20억 주기로 했는데 이거 받아서 20억을 못 주니까 얘가 삼성전자 주식을 줘버렸어. 그 현금 준 거랑 뭐가 달라? 당장 팔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소득이 되는 거지. 그 현금. 그리고 20억 받기로 했는데 삼성전자 20억 주면 그건 소득도 아니고 손해배상을 받은 게 아니잖아. 30억 정도 삼성전자 주시면 그건 바로 하는 그날 바로 팔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좋은 거 줬어야지. 이거보다는 그 좋은 것도 확실히 좋은 거야지. 당장 현금화가 전후 것도 가능한 정도는 줬어야지 그게 지금인 거지.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금 줬어. 금 그것도 괜찮은 거고.
그렇잖아요. 뭐 어디 나쁘지 않은 거지. 달러를 줬어. 30억 달러 주면 이거 외국환 거래법 위반해서 약간 위험하네, 요거는. 그죠? 어쨌든 간에 뭐가 확실한 걸 줘야지, 확실한 거. 그게 지급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겁니다.